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벌써부터 지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동네 구석구석 골목을 도는 초록버스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실망한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 입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해야 하는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년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나소열 서천군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24일인가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입지 보조금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도권 완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의 시장 군수들과 이렇게 공람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비수도권 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이제 사전에 안건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안건을 상정했는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결국은 수도권 회장단이 반발하면서 이 안건 상정이 무산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총회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려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총회 상정은 일단 무산이 됐지만은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기존에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입지 보조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입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이전 기업들이 땅을 사거나 여러 가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든가 신도시 등 택지 개발지구 또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 부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 첨단 산업을 확대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국 투자단지를 경기 인천 북부의 수도권 저개발 접경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지 보조금 폐지와 맞물려서 더군다나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지방으로 올려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턴시키는 예.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별로 기업 유치 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이 뭐 국토 면적으로 보면은 11%, 12% 정도 되는데요. 예. 실제 인구수는 절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 기업을 따져보면은 한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쟁력이나 뭐 지방의 재정 수입에 결정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입지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기업 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MB정부 때 약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유턴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된다라면은 진짜 지방의 기업 이전을 하는 곳은 거의 이 탄력을 멈출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지역별로 그 차이가 꽤 큰 것을 예. 보면은 예.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역별로 예. 기업이 가고 예. 싶을 정도의 장점이 좀 모자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남도 뭐 북부라든가 충북 이런 지역에 예. 기업들이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계속 추진한 결과 지금 이 천안이라든가 서산 당진조차도 기업들이 상당수 주춤하고 유턴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지방의 기업이 오는데 꺼려하는 요소 중에 사실은 인력 충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 인력을 공급하는 문제도 결국은 이게 대학을 갖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육성하다 보니까 과거의 명문 지방대학들이 전멸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자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수 인력들이 도시로만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실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 교육, 문화, 경제, 행정 이러한 것들이 각 광역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자족적 기능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단순한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학의 지방대학의 어떠한 특화해서 거점 대학들을 육성을 한다든가 경제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입지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입지 예. 보조금이 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예. 최근 5년간 한 459건, 355개 기업에 4,218억 원의 입지 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예. 총 8조 8천억 원 정도의 지방 투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 보조금은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용했고요. 실제 기업들한테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입지 보조금이 폐지되면은 실제로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 수도권으로 예. 유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도시 예. 지역 부근에 이제 첨단 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비첨단 업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첨단 산업을 도시권에 유치하고 수도권에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사양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비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유치될 거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과거의 지방의 기업 이전 속도하고 지금의 이 증가 속도는 전혀 다르고요. 예.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기업 증가 속도를 보면은 수도권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더더욱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현재 지방의 기업 이전은 위축될 것이다. 현재 위축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위축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지역에 충분히 혜택을 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에 충분히 혜택을 줘왔다. 지금 지역에 충분한 혜택을 줘왔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 서천군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고령화 인구가 28%입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과거 전성기 때보다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 격감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면 단위 지역에 가면은 60대가 청년 회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65세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고령화 인구가 면 단위에서 진짜 7, 80%를 차지할 것이고요. 농촌이 붕괴되면은 수도권의 경쟁력만 강화시켰다라고 해서 국가의 알겠습니다.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농촌의 붕괴 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진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너무 수도권 내에서 발전된 지역만을 바라보니까 거기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민감한 거 아닌지 저는 굉장히 균형 있는 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서열 서천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우리 기사들은 빼빼로 데이도 지났지만 젓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일이 4개라 젓가락 두 쌍이라고. 우리 회사의 다른 노선 기사분들도 우리 노선 번호 부를 때 젓가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버스는 번호를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버스는 막 헷갈리거든요. 막 750, 753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버스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고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네, 키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버스가 일이 4개인 1111 1111번 버스라고요? 예, 맞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또 기사님들에게는 젓가락 버스 또는 막대기 버스라고 불린다고 하는 1111번 버스입니다. 번호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서울 버스의 번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을 크게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0권역은 종로, 중구, 용산, 3권역은 강동, 송파, 5권역은 동작, 관악, 금천 이런 식으로 8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또 경기권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시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나는 곳에 권역 번호를 따서 버스 번호를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숫자로 된 파란 버스 751번이다. 그러면은 7권역을 출발해 5권역으로 도착하는 세 자리 맨 마지막 번호는 1년 번호고요. 1번을 붙여서 75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번호를 보면 대충 이 버스가 어느 지역 통과하겠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환승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파란색 간선 버스 외에 지선 버스하고 광역 버스도 있죠? 예,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을 잇는 빨간 버스가 광역 버스고요. 또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는 노란 버스, 도심 순환 버스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탈 1111번 버스는 초록색 버스입니다. 지선 버스라고 하고요.
파란색 버스가 서울 전 권역을 넘나들면서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은 주로 초록색 버스는 단거리 지역으로 구석구석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동네 마을 버스와 연계하고요. 또 마을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스가 초록버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1111번 버스는 1로 시작해서 1로 끝이 나는 그 1권역을 도는 11번째 버스가 되는 건데요. 예.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1111번을 운전해 주실 김명근 기사님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쌍문동에 1111번 버스 운전하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1111번 뭐 잡으신 다른 거 없고 그냥 번호 일단 좋잖아요. 노선 좋고. 예,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지역에 이제 지하철을 연결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좀 차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운행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1111번 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1212번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쪽에는 인사하시는 분이 적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인사하시는 손님들도 많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려고 노력을 하죠. 동네다 보니까 타시는 손님들이 일정해요. 그리고 이제 기사 얼굴도 손님들이 많이 아시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거, 안전한 거, 손님들도 길이 많이 막혀도 이해를 해주시는 거, 이거만큼은 아마 1111번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사분들하고 승객들 간의 유대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군요. 예, 아무래도 같은 지역을 계속 돌다 보니까요.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의 얼굴도 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또 지선버스 경우는 이렇게 코스가 크지 않으니까 한 번 운행하는데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뭐 그러니까 하루 평균 8번 정도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죠. 예. 그래서 뭐 승객들하고도 자주 보는 승객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승객들도 우리 동네 버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는데요. 승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기사님 아저씨들도 좋으시고 우리들이 타는데 불편이 없고 우리들이 먼 데서라도 조금 늦어서 잘 못 보시더라도 손을 쳐들면은 가시다가 이렇게 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다 탄 다음에 천천히 타도 탄 다음에 출발하고 그러니까 편고 나이 먹은 사람은 그래서 편하지. 뭐 내가 늘 아침 저녁 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타면 내가 뭐 걸어가든가 뭐 택시 타든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서 시내까지 가고 이거랑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자주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주 타요. 네, 1111번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강북구 번동을 출발해서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고요. 돌고지역, 안암역 등 6호선과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을 지나면서 각 마을과 지하철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명소인 북서울 꿈의 숲 부근도 지나고요. 또 종점격인 회차지에서는 서울 성곽으로 갈 수 있는 성북동도 지나는 등 서울 이 지역의 명소들을 많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승객들에게요. 1111 1111번 버스가 지나는 1권역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물었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1번이 제가 사는 그 도봉, 강북, 노원 이쪽 지역을 1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물 맑고 공기 좋고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이 이렇게 펼쳐져서 공기도 좋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니까 차가 자주 오고 그냥 뭐 각지 다 가는 게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가는 게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 관성미술관. 네, 관성미술관이 자주 안 열어가지고 줄이 엄청 길어요. 항상 열 때마다. 관성미술관이 되게 유명해요. 꿈의 숲 있잖아. 우리는 번동이라는 자체가 꿈의 숲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다 유원지로 애구른이고 운동 삼아 오시고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도 절반 정도 보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1111번 버스를 탄 이유도 11월을 그냥 보낸 게 아쉬워서인데요. 이쯤이 되면은 다 못한 것들 한 해 동안 아쉬워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객들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즐겁게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사귀기? 외로워요. 올해 하나가 가기 전에 영화관 가고 싶다. 결혼한 지 2년이 이제 살짝 넘었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겨서 그래서 진짜 아기를 좀 말에 좀 갖고 싶은 게 좀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좀 일찍 좀 들어와. 올해 초부터 운전면허 따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하고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꼭 운전면허 따려고요.
돈 안 아깝게 꼭 한 번에 붙자. 화이팅! 네, 오늘은 1111번 버스를 타고 온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정가 재테크들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문산고등학교 최승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대학별 고사와 수시 2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에 관한 내용이면 뭐든 상담해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지하철 분당선 복정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15분가량 멈춰섰습니다. 전동차 고장으로 뒤따라오던 왕십리행 전동차 운행이 5분씩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동차 출입문에 이상이 생겨 운행을 멈췄다며 응급조치를 마치고 지금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손삼수 씨로부터 전시 비자금이 유입된 자산 5억여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은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2001년에 설립했던 IT업체 웨어밸리에 전시에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 주식을 지난 2003년에 인수한 손 씨에게 5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환수팀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추징금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약 2만 8천 가구에 달해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는 내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전월세가 상승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상왕십리동에서 29살 진모 씨가 몰던 차에 길바닥에 누워있던 48살 광모 씨가 깔렸습니다. 진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 밑에 깔려있던 곽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것을 진 씨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수능은 끝났습니다만 대학별 고사가 남아있죠. 수능을 망치고 실망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대학별 고사 그리고 수능 이후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문산고등학교 최승우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네. 흔히 대학별 고사에는 논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면접, 적성검사, 예체능계 실기고사도 대학별 고사입니다. 네. 대학별 고사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및 학생부와 더불어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적성검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적성검사는 일반 직장에서 치르는 그런 직무적성검사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아닙니다.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의 하나인 적성검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학업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학업 적성검사를 말합니다. 네. 검사라는 명칭 때문에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학업 능력을 테스트하는 객관식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 어느 대학이 있습니까? 예, 올해 그 201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28개 대학이었습니다. 네. 수능 이후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12개입니다. 예. 이미 수능 전에 4개 대학이 원서 접수를 마쳤고요.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8개 대학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네. 그 적성검사도 결국 일종의 시험일 텐데 가장 중요한 언어와 수학, 그 외에 영어도 봅니까? 예, 올해 적성검사는 영어 대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적성검사는 언어와 수학을 치러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수능 이후 적성검사를 치르는 12개 대학 중 가천대, 강남대, 강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을지대, 한밭대 등 7개 대학은 영어도 치릅니다. 네. 원래는 언어와 수학만 봤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학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보는 모든 학교가 필수로 채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맞습니다. 적성검사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3에서 5등급 되어서 안타깝게도 수학에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성검사는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 지원하면 합격에 유리한 시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적성검사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네, 그 가천대 등 8개 대학은 수능 이후에 적성검사 전형 원서 접수를 하고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 대학들은 이 적성 전형을 통하여 2,780명을 선발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요. 네. 이들 대학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제어하고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불확실한 수험생들이 이번에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따라서 이들 대학의 경쟁률과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작년도 합격선만 믿고 지원을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향 안전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적성 전형의 합격선은요. 수시 1차 전형보다 2차가 매년 더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할 대학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대학의 최근 기출문제와 모의적성을 시간을 정확히 재고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예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는데요.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면 지원한 대학과 문항수와 유형이 같은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하루에 2회분 정도 풀면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수원대, 을지대는 이미 수능 전에 수시 1차의 적성검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1차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수시 1차에 이 대학들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2차에 지원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아울러 국어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빈출되었던 영역과 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요. 예. 수학과 영어는 수능 준비 때 공부했던 그 EBS 수능 특강 문제집, 수능 완성 문제집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이후에 수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능 이후에 수시를 받는 학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능 이후에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크게 논술형, 면접형, 적성형, 학생부형,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수험생들이 선택형 수능 첫 해의 불안한 정시 지원보다는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수능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수시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예. 논술 전형도 서울여대 등뿐이고요. 그래서 수능을 망치고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할 대학들이 안타깝게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학생부형은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부 100%로 320명 정도를 선발하는 이화여대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예. 학생부 100%로 421명을 선발하는 명지대 일반 전형이 대표적인 대학들입니다. 예. 적성형은 적성검사 100%로 246명을 선발하는 강남대 일반 학생 전형이 대표적이고요. 예. 면접형은 인천대, 논술형은 좀 전에 말했듯이 서울여대, 예. 입학사정관 전형은 경기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예. 그 수능 이후의 수시 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예, 수능 이후에 수시는 이미 수능과 학생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준비할 것은 이제 대학별 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한 후에는 논술, 예. 면접, 적성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네.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지원 학생들은 자기 소개서 등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아예 수능을 보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이후 수시 2차도 수시 이전의 수시 1차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지원한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수능 지정 영역에 반드시 응시했어야 합니다. 예. 수시 2차 적성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 전에 원서 접수를 마친 가톨릭대, 강원대, 고려대와 수능 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단국대 등 총 4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8개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간호학과와 해병대 군사학과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네. 예, 이들 4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기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인문계는 3등급 2개, 자연계는 수능에서 3등급 1개 정도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군요. 구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 대학의 모집령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문산고등학교 최승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사연인데요. 2571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우리 애가 수능을 정말 못 봤습니다. 평소에는 내신보다 모의고사를 잘 봤는데 이제는 그나마 내신이 나은 상황입니다. 수시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시 지원하게 되면 아예 수능은 안 보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수시 지원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네, 수능과 학생부는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전형 요소입니다. 예. 수시 지원 이후에는 논술, 면접, 적성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요. 예. 논술과 적성은 지원한 대학의 기출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예. 기출문제 유형을 꼭 파악하고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 자기소개서 표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자기소개서를 좋은 문구만 따서 인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수시를 지원하게 되면 수능은 안 보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2차에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수능 지정 영역에 응시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문산고등학교 최승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컬처 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팀 로빈스 주연의 영화 슈생크 탈출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아리아 저녁바람이 부드럽게가 교도소내에 울려 퍼지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또 어느 초콜릿 광고에서 들려오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영화 파리넬리에서 고뇌하는 카스트라토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는 어떠신가요? 길가를 맴도는 아리아를 찾아 떠난 매혹의 오페라 도시 여행기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오페라 칼럼니스트 황지원 씨의 오페라 살롱은 유럽의 도시들을 찾아 그 도시와 가장 가까운 오페라를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인문학을 풍부한 이야기와 생생한 문체로 읽어주고 있는데요. 푸치니, 베르디, 로시니, 모차르트 등 주옥 같은 오페라 무대를 찾아 떠난 예술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오페라의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탭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오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문산고등학교 최승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41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적성검사 볼 때 학교별로 유형이 다 다른 건가요? 또 몇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네. 적성검사는 수능 형태와 유사한 수능형과 학업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적성형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능형의 대표적인 대학은 가천대, 을지대 등이 있고요. 적성 전형의 대표적인 대학은 가톨릭대, 경기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1차에 3회 정도를 지원했으면 수시는 총 6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회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3회를 적성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가천대, 을지대 예를 들어서 교과형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적성형 대학인 가톨릭대, 경기대 등을 지원하든지 유형에 따라서 통일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두 가지 유형을 전부 다 지원했을 경우에는 공부량도 많고요. 따라서 합격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주장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743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서울대 입시 전형이 대폭 바뀌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그럼 기존의 자연계열 지망생들이 어려운 이과 수학보다 공부량이 적은 문과 수학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지망생은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텐데요. 기존에 자연계 대학들도 자연계 수학 비형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크게 입시 제도가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돌아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학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자연계 수학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 수학이 좀 쉽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문과 수학이 쉽고요. 부담도 적고 학습량도 적긴 한데요. 대학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준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과 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41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는 수시 점수에 반영을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수시 모집은 크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수능 성적을 전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그 기준만 자격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수능 시험 성적 수시 점수 영향을 준다. 그런 영향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지금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더 전해 주시죠. 예, 수능 이후에 저도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많이 지금 들떠 있고 또 아직 수시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합격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수시 2차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수시가 전부가 아니고 또 정시 전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2차와 정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시 2차는 또 재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기회를 살렸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7180으로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1등급, 영어 B형을 받는데요. 어느 학교 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1등급, 그리고 영어 B형을 받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금 저 정도 수능 성적으로는, 예. 수도권,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 이상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몇 개 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1등급. 그런데 영어 B형을 받다는 겁니다. 저 정도 등급 정도면 건국대 이상의 정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건국대학교 이상,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1등급. 영어가 약간 좀 떨어지는군요.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좋기 때문에요. 예. 건국대 이상의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 이상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2829번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정시로 가도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시로 가도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정시에 일부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서울대 인문계처럼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는 수능과 학생부로만 평가를 하고요. 대부분 수능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능이 강한 전형이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교협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은 직접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교협 전화번호? 예. 대교협 전화번호. 지금 준비가 아직. 예, 대입 상담센터가요. 대교협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일이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대교협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에서 대교협만 쳐도 홈페이지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군요. 네. 네, 오늘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문산고등학교 최승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조금 전에 대기업 대입 상담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1600국에 1615번입니다.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대입과 관련한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1600에 1615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윤범,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